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거나 확인을 해봐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배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길동씨,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모르면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이 직장에서는 질문 하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차라리 신입사원들은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묻는다 치고 조금이라도 연차가 쌓인 직원들에게 이 질문은 큰 장벽과도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함과 동시에 아직도 이걸 몰라? 라는 핀잔과 공격을 같이 들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차 때보다는 2년차 때, 대리 때보다는 주임 때 모르는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질문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가끔은 질문에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묻지 말고 알아서 하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처리를 하죠. 그랬더니 또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여쭤보고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확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냐면서 상사가 짜증을 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순간이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욕먹을 거라면 가만히나 있자 싶어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맞아요. 이러나 저러나 핀잔 주고 욕만 하는 상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상사는 내가 일을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고 잘하면 잘난 체 한다고 나댄다고 또 욕할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상사랑 잘 지내려고 혹은 상사 기분 맞춰주기 위함이 아닌 일을 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상사가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질문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질문했을 때 상사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괜한 질문했구나, 쓸데없는 질문을 했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상사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정답은 없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힌트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질문하는 법.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질문에 따라서 해야 할 타이밍이 각각 다릅니다. 이 상사의 컨디션이나 상황, 이러한 타이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타이밍은 질문 내용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팀장님께서 월요일 회의 후에 영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제출할지, 또 3분기면 3분기, 상반기면 상반기, 어떤 기간의 실적 보고서인지 등등 단순 질문은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혹은 언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냐 소리를 듣기가 딱 좋죠. 또 업무 내용, 특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시간차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뭘 알아야 할 수도 있는 법이죠. 이 신입사원에게 질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말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했다가 창피당할까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몰라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질문도 뭘 알아야 하는 거겠죠. 이러한 맥락으로서 내용을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당장이 아닌 시간차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자마자 질문부터 하게 되면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기 제시입니다. 상사를 포함한 선배, 동료, 후배 등등 상대방에게 주관식 논술형의 질문이 아닌 보기를 제시하여 객관식 단답형 질문을 해야 합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니죠. A와 B가 있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라든지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저는 A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등 정리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직원들에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질문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관식 논술형 질문을 던져놓고 스무고개 하듯이 직원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답이 정해져 있거나 방향성이 어느
어느 정도 있는 내용이라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객관식 단답형으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하기입니다. 후배들의 질문에 유독 야박한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후배들이 질문을 해놓고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컷 설명해 줬는데 다른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는 후배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안 들은 걸까요? 정말 제대로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애초에 몰라서 물어본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해줘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다고 혼날까봐 또 질문했다가 또 물어본다고 혼날까봐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질문한 것의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안 하는 게 나았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나면 확인형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 팀장님 말씀은 지금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배님, 저는 방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질문하지 않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뭐 들은 게 머리에 남아 있어야 아,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 맞나요?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때도 최대한 내가 이해한 만큼을 표현하고 나서 이게 맞는지 확인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 상대방이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멍하니 듣고 있다가 죄송한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리셋,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들겠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설명해 줘야 할지 난감하게 될 겁니다.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질문할 때 죄송합니다만 보다는 바쁘시겠지만 하면서 자신감 있게 질문하시고 단 즉각적 질문과 시간차 질문을 구분해서 타이밍에 맞게 질문하는 것. 상대방이 주관식 논술형이 아닌 객관식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게 보기를 제시하는 것.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 듣고 다시 한번 확인형 질문을 던져서 완벽하게 내용을 전달받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질문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